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사과주스님 어서오시고요. 네. 필명이 좋네요. 네, 어서오세요. 네. 네, 자, 오후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지수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도 참 예쁘게 네, 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주 전반적으로 네,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후 지금 2시 조금 넘었는데 네, 지금부터 이제 3시 반 장종료까지 제가 이제 시황도 한번 더 이제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 거의 끝나긴 했는데 11월하고 12월 달에 그 급등 테마주들 있죠. 이런 것들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저도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침에 뭐 조정 같은 거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 잠깐 지수를 좀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뭐 아주 좋아요. 네. 자,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21선을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21선까지 이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크게 지지나 저항 같은 걸 안 해요. 네. 뭐 주말에 저한테 이제 21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특히 지수 종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21선은 지지와 저항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21선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 어쩌다가 이제 21선을 얘기할 때는 있는데 그건 뭐냐면 21선을 깨트리면 개인들의 심리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요것만 체크를 하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21선이 딱 이렇게 깨지는 순간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알고 계셔라 그렇게 해서 언지를 좀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비가 몇 시쯤에 비가 올 테니까 우산 갖고 나가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밖에 안 나가거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산 쓰고 나가면 되니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21선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정도예요. 네. 우산을 챙겨서 나가셔라. 네. 즉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 우산은 가지고 다니세요. 이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21선을 살짝 건드려놨는데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했던 얘기를 잠깐 제가 풀어서 또 해드릴게요.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살짝 이렇게 숙이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수가 코스피 지수죠, 그죠? 네. 이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21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일선을 일단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200일선이 여기 요 색깔이에요. 보라색인데 실제로 200일선쯤에서 딱 찍고 올라오죠. 200일선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비밀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우리 회원들은 이제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지금은 21선이 아니라 뒤에다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200일선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선을 하나 살짝 거드렸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2100포인트 전후가 아마 그 지지선이다. 거기서 반등 나오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라올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빠르게 감아 올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이 투매라는 게 있잖아요. 지수라는 게 그래요. 언제든지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투매가 지금 왜 나오는지 그리고 이 투매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되고 올라가는지를 미리 아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수없이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개의치도 않아요. 오죽하면 지소미아 별로 제가 신경 안 썼다 그러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 아침에 얘기했었던 거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 얘기했었죠. 상승 1파 나오고 잠깐 쉬었다가 상승 3파 조정 4파 네, 그죠? 요게 나오는 거 이제 요게 나온 거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자 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단기 투매예요. 단기 투매인데 아까 마디 길이 대충 얘기해 드렸죠, 그죠? 요 정도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도 대략 요 정도 빠진다예요. 근데 왜 2100포인트 정도를 얘기했냐면 지지선이 여러 개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아까 201선이 지나가고 있었죠, 2100포인트 정도에. 그 다음에 마디 길이를 봤을 때 대충 요 정도였어요. 그래서 2100 정도, 2100을 깰 수도 있지만 2100 전후라고 했었고요. 요 마디 길이를 봐도 대충 2100이었고, 그리고 여기죠. 주가가 여기서 보시면 쭉 치고 나왔죠, 그죠? 11월 달에. 네. 치고 나올 때 뭐 하단부가 대충 2100 전후였어요. 요 정도면은, 요 정도 메꾸면 끝나겠네. 이제 그랬던 거예요. 상승 나올 때 잘 보시면 갭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의 지지선들, 그죠? 지지선이 몇 개예요? 201선 하나, 그 다음에 마디 길이를 했을 때 대충 2100, 그 다음에 여기 갭, 세 가지나 되죠 벌써? 그 다음에 여기 양봉, 하단부, 네 가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추세선.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으면 대충 2100이에요. 맞죠? 그죠? 네. 2100 정도를 살짝 터치하고 이제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봤던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지지선이 겹치는 지점이 2100포인트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이제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양봉이 딱 나올 때 그것도 예상을 좀 했었어요. 어떤 예상을 했냐면,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주가가 지금 상승 중 잠깐씩 나오는 단기, 지금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단기 투매예요. 제가 또 조정이라고 또 그런 단어를 쓰면 여러분들도 이제 걱정하실까봐 제가 아예 조정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떨어지신 줄 알고 놀라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 투매라는 자꾸 단어를 쓰는데 투매 맞아요. 이런 단기 투매가 나왔을 때 특징이 뭐냐?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중 찾아오는 단기 투매라고 제가 강조를 한번 더 드리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상승을 해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툭 문봉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예요. 봉이 세게 떨어지면 세게 떨어질수록 좋아요. 세게 음봉이 탁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력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감아서 제껴버려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왜요? 왜 이런 게 나오는 줄 아세요? 네. 지금은 뭐 바닥을 또 전저점을 깨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미 조정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정을 오랫동안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 찍어 누르면서 개인들 털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21선 깨져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들 털어내는 거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언론 플레이 해가면서. 그러니까 음봉 센 거 한 2개. 음봉이 한 마이너스 1%짜리 나오면 개인들이 별로 안 놀래죠, 그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짜리 연달아 2개 나오면, 2-3개 나오면 개인들 다 뒤집어집니다. 딱 때린 다음에 바로 양봉 감아서 올려버려요. 제가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제가 예상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제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나도 옛날에 이거 많이 봤는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음봉이 세게 나온다. 2% 아니면 3%짜리 하루에. 그럼 급락이 나오고 대신에 뒤에서는 빨리 감아 올린다. 실제로 감아 올리고 있어요. 제가 무슨 이제 이걸 맞췄다기보다 그냥 경험이에요. 이런 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소미아가 연장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난주에 개인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세게 급반등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는 선물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어때요? 휙 감아 올려버리죠. 네. 이거 왜 그러겠어요? 벌써 지난주 목요일날 나왔던 음봉을 거의 지금 메꿔놓고 있어요. 사실상 단기 투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주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투매하신 분들은 실수하신 거예요. 잘 모르시고 실수하신 거라고요.
8월 달에 지소미아 종료 얘기가 나왔을 때 요거 나오고서 그 다음부터 바로 올라왔어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연장이건 종료건 간에.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지나치게 투매가 나와서 오늘 세게 올리고 있고요. 잘 보시면 캔들이 되게 예쁘죠? 뭐예요? 아래 꼬리도 없고 윗 꼬리도 없어요. 예뻐요. 이게 뭐예요? 투매도 안 나오고 뭐 여기서 산 사람들이 없나 봐요. 왜요? 여기서 뭐 주식을 싸게 산 사람이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세게 반등 나오면 급하게 파는데 팔지도 않네요. 그냥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고 있죠. 아주 좋은 수급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이제 조종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주가는 뭐예요?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하는 게 주가지 않습니까? 주가가 뭐 맨날 올라가는 게 어딨어요. 올라가다가 좀 누르고 또 올라가다가 누르고 그죠? 거꾸로 가는 거는 쭉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무튼 상승 과락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현금 만드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현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금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사가지고 현금을 없애야 되는데 거꾸로 현금 만드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분들 돈 못 버세요. 전 못 봤어요. 그런 분들 돈 버는 거. 뭐 단기 매매에서 뭐 상한가나 먹었다 그럴 수 있지만 뭐 상한가나 먹는 게 이렇게 대수입니까? 그죠? 네. 상한가는 먹으실지 몰라도 그분들은 절대로 돈을 못 법니다. 지금은 현금 만들어 놓을 때가 아니라 현금을 없애버릴 때예요. 어떻게 해요?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셔야 될 이제 그럴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강하게 얘기하죠.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받쳐주는 거예요. 대형주들도 오늘 화학주, 철강주들 막 들고 있죠. 개별주들 지금 난리 났어요. 상한가 나오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아무튼 지수가 지금 굉장히 시원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 오늘 특징은 뭐냐면 종목들 전체적으로 아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형주도 마찬가지고요. 지수는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지수 코스피 지수 2100포인트 전후가 그 자리에 지지선이었는지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들도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걸 보죠. 12월 달에 제가 개별주들을 특히 테마주들을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때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 얘기를 듣고 공감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아직도 비관론자들의 말에 그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계세요. 상승장이 올 거라는 걸 의심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보여드리죠. 왜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개별주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시기였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띄워서 보여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면 개별주를 주로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요 12월 달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이제 그런 장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종목을 뽑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그냥 조금만 들고 있어도 수익이 많이 나는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물방 고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서 그냥 뜰채로 뜨면 돼요. 네, 가서 그냥 뜰채로 푹 푸면 그냥 월척들이 막 올라오죠, 그죠? 네. 왜 그러느냐? 지금은 수급이 들어오는 매수 맥점, 그죠? 여기에 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고요. 저점은 안 깨지고 있고. 아무튼 이제 모든 이 상승 준비를 마친 자리를 우리가 매수 맥점이라고 해요. 세력이 거기서 매수라는 게 아니라 세력이 매집을 다 끝내놓고 이제 상승 이제 준비를 다 마친 이제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이 매수 맥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매수 맥점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익은 굉장히 시원하게 나죠.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식을 잘 몰라도 경험이 별로 없어도 평상시에 이제 수익을 잘 못 내시던 분들도 그냥 사기만 하면 돈이 굉장히 쉽게 벌리는 자리예요. 네. 아주 쉽게 벌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익 나는 게임을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 계좌가 뭐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누적 수익이 계속 붙겠죠, 그죠? 그래서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도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좋은 시기고요. 현금 갖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오랫동안 또 참고 인내하신 분들은 기대 이상의 수익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장이에요.
아무튼 매수 맥점 자리에 종목들이 언제 많이 있다? 11월, 12월 달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뭐 그냥 그래 또 맞는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실전 매매했던 것들 한번 보여드리죠. 자. 요즘에 이제 대선주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선주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쭉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11월, 12월 달에 이제 주식을 많이 사셔야 된다. 참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죠? 네. 이게 옛날에 이제 급등했던 이제 테마주들인데, 그러니까 거의 다 대선주였어요. 여기 보시면 대선주 겨울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기가 11월, 12월 달이에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9년 전이거든요. 그죠? 이제 10년도 차트니까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11월, 12월 달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네, 제가 연말만 되면 항상 이거 얘기하거든요. 네, 뭐 무료로도 강의 많이 해드리고 유료원들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해드려요. 근데 무료방 유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디 가서라도 막 진짜 빚을 내서라도 막 돈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전화 와요. 밤 10시, 11시에도 막 연락 올 때도 있고요. 주식을 좀 사고 싶은데 뭘 사면 되겠습니까? 돈 없다면서요. 만들어 왔어요. 돈 만들어 오셨다고 막 종목을 좀 얘기를 해달니까 종목을 추천주를 지금 사도 되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신다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 회원들은.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참 좀 늦으세요, 반응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왜 안타까운지 아시겠죠? 11월, 12월 달에 보통 여기에요. 앞에서 올라가던 것도 잠깐 쉬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뭐를? 대형주 말고 개별주를 언제? 급등 직전에 어디서? 매수 맥점에서 그죠? 최대한 싸게 그죠? 어떻게? 시원하게 수익 내시는 게 여러분들이 끝으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매수 맥점을 좀 만들어 주려고 꾹 누르고 살짝 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거를 못 견디고 파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무료 방송에서 하는 것 같죠? 유료 회원들 방송할 때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존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들도 이제 있으신데 어떻게든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리려고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제가 오늘 무료 회원들 뭐 신규 회원만 받으려고 하면 그냥 수익률 자랑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자꾸 더 많이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기회니까 빨리 잡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데서 회원 가입하시면 그때도 수익 내드릴 자신은 있지만 지금 그죠? 네. 이런 데서 들어오시면 일단은 이 정도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까 남아산업 뭐예요? 아까 보라티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스타플렉스 그런 것들 60에서 80%짜리 수익들이잖아요.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수익들이 지천에 널렸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무시하신다니까요. 이거를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주식을 이제 이런 주식을 언제 싸게 살 수 있냐? 11월 아니면 12월이에요. 11월도 거의 끝나가죠, 그죠? 11월 달에 이제 몸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1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건 신호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차트를 쭉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제냐? 11월, 12월 달이 여기입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가던 곳도 잠깐 발길을 멈추는 자리가 11월, 12월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급이 안 좋다니까요? 어떤 수급이요? 전체 주식시장에 있는 전체 수천 개 종목을 올릴 만큼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그 어정쩡한 그 돈들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거기에서는 초폭등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아까 혹시 보셨던 건데, 이걸 확대한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 부분. 들었다가 살짝 놓죠.
이 종목이 이때는 동전주가 아니었고 그냥 저기였는데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였는데 이게 F분했을 거예요 그때. 네. 지금 동전주로 보이는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들었다가 싹 놉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들 내보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소문이 났었거든요. 누구누구 관련주다, 무슨 테마주다. 입소문이 나니까 세력들이 없애버렸어요. 수익 났던 거.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급등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갔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많이 갔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종목인데 자, 보시죠.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 12월 말에 쫙 급등했거든요. 네. 바닥에서 뭐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쭉 급등한 걸까요? 안 그래요. 이것도 그 당시에 아무튼 총선 뭐 총선 1년 전이구나. 그때인데 뭐 총선이랑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11월 12월 달에 바닥 잡고 쫙 올렸어요. 지금 봐서는 뭐 특별하게 뭐 11월 12월 달에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여기만 아까처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세력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요거예요. 안 하긴 뭘 안 해요. 3개월 동안 작업했는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200일선 밑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끝까지 아닌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갔는데 이게 대장주였어요. 전체 수백 개 테마주 중에 대장주였어요. 여러분들은 대장주가 이거 진짜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들은 대장주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주식의 주자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무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대장주가 여기서 또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요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들었다 놨죠? 실은 여기서부터 작업했다고요. 조그만 거 보이세요? 네. 보이지도 않죠 지금은. 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급등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이 아니라 급등할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종목 교체하면 굉장히 편한데 굉장히 어렵게들 하신다 이거죠. 이런 데서 주식 한번 사보세요. 굉장히 피곤해요. 실제 여기서 사가지고 물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면은 거래는 잘 돼요. 거래가 당연히 잘 되죠.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까 개인들의 관심도 높으니까. 근데 돈은 안 벌려요. 자, 아까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종목이 지금 아까 딱 요거는 이제 다른 종목인데 여기서 세력들이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시장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어요. 남아산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한 종목은 사실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수많은 종목들이 뭐 하고 있냐?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못생겼어요. 급등할 때는 이제 이게 뭐 미인주다 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치켜 세우는데 바닥에서는 진짜 못생겼어요. 못생겼다는 의미가 뭐예요? 물론 저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닙니다. 네. 못생겼어요 저도. 근데 이 종목들을 보면 진짜 못생겼어요. 뭐냐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는데 캔들 자체가 되게 안 이뻐요. 음봉 아니면 뭐 꼬리 긴 거 15% 20% 급등시켰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로 끝나는 희한한 캔들들을 막 만들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우 뭐 이런 게 다 있어? 가지도 못하고 제로 대학하고 아 진짜 이건 아닌데 이래요. 네.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냄새가 나는데 네. 그리고 파봅니다. 막 거래량을 조사해보고 파보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주일수록 매집주일수록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근데 개인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오직 아무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이런 것만 이제 먹으려고 하세요. 그러니 수익이 안 나죠. 이런 수익들을 내려면 앞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딱 매수 맥점에서 딱 추천했을 때 순간 거래가 없고 그죠? 네. 순간 들었다 놨다 심하게 흔들어도 잠깐만 참으면 돼요. 왜요? 지금은 11월, 12월 달이거든요.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진짜 무슨 세력도 없고 이제 부도난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력들이 뭐 했다고요? 이 종목을 나중에 아까 같이 얘기했던 데가 여기에요. 네. 나중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때는 그랬어요. 1년 내내 갔어요. 지금은 세력들이 스타일을 좀 바꿨죠. 그죠? 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딱 똑같은 얘기예요. 네. 여기라고요, 지금. 게다가 이거 대선주잖아요. 그죠? 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제1야당 당대표라는 분이 그분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이 추운 날 단식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분이 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계신지는 정치적인 얘기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뭐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목이 움직여요. 처음에는 단식한다고 그랬을 때 그분 관련주들이 하락을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돌아서서 네, 반등이 나와요. 오늘 같은 날도 그렇고 초급등까지는 아닌데 뭔가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대선주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종목들 아무튼 주가 흐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약간 바뀌었어요. 아무튼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더 보죠. 차트 이거 말고도 한 20장 더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거를 더 확대한 거라 그랬었죠. 네.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이제 세월이 몇 년 지난 후에 나왔던 대선주인데 가면 갈수록 세력들이 참 악랄해져요. 보시면은 아까는 어땠어요? 그래도 차트를 이렇게 들어서 놨죠. 그죠? 누가 봐도 눌림목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이런 식이었죠. 들었다 놓고 바닥에서 유랬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점잖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좀 똑똑한 사람들은 눈치를 챘겠죠.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한다는 걸, 그죠? 그럴 때 세력들이 또 속여야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구덩이를 팝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이게 점상한가가 10개 가까이 나왔던 것 같은데 6개인가 8개인가. 네. 갑자기 구덩이를 파고 확 갑니다. 다 속았어요. 이 당시에 이거 누가 안 속았겠어요, 그죠?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요, 기가 막혀요. 보이시죠? 네. 구덩이 팠다가 세상에 점으로 나르는데 누가 이거 이겨냈겠어요? 다 속았죠. 네?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네. 요거를 나중에 이제 아무튼 1,000원 정도에서 최저점 1,000원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14,000원까지 갑니다. 물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였는데 많이 갔어요. 이랬었고. 이게 언제예요? 10월 달이죠. 10월. 쭉 이제 순간 급등했다가 11월, 12월 달 살짝 눌리고 여기서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11월, 12월 달이라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게 별로 안 간 것 같죠? 이것도 100% 올라간 거예요. 제 기억으로 100%예요. 네. 여기서 워낙 많이 가갖고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공략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네. 거래가 더 터지죠?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근데 그때도 11월하고 12월달 주식을 샀으면 돈 벌었죠. 저렇게 뜬 주식도. 네. 그리고 요거를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점으로 날랐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왜 개인들이 수익 못 내냐? 못 사니까요. 이거 어떻게 사겠어요? 점 상한가는 풀려야 사는 건데 풀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어요. 이게 그때 그 이낙연 씨 관련주하고 좀 비슷한데 이 회사에 유력 대권 후보, 대선 후보 그 동생이 회사를 다녔어요. 이 회사에. 근데 지금 이낙연 씨 관련 중에 똑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막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찍어버린 거예요. 나가라고. 여러분들 종목에다가 이런 매수 맥점에서 함부로 신용, 미수, 대출 같은 거 받아갖고 쓰시면요 세력이 찍어버려요. 어떻게? 밑으로 반대면에 다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큰 돈 벌고 싶으시면 욕심을 내리시고 신용, 미수, 대출, 몰빵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세력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빠르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욕심을 덜 낸 만큼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갔던 거 이제 것도 있었고요.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까지 찍어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인데 요거는 어떻게 갔냐면
12월 달이에요. 11월 달에 살짝 들었어요. 12월 달에 꼭 눌러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요즘에서 앞종으로 이렇게 딱 누르듯이 꾹 찍어 놓은 다음에 거래해 보세요. 확 말리죠? 네. 그걸 완전히 이제 저기 해놓고 여기서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촥. 언제예요? 2014년도죠. 이때. 이렇게 급등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앞에 보신 거를 이제 땡긴 거예요. 어디에요? 차트가 좀 동일하죠, 그죠? 네. 처음에는 이제 많이 올라간 거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차트는 여기 앞에 부분, 여기를 딱 잘라서 차트를 준비했어요. 보시면 어디에요? 여기에요. 11월 달에 이제 상한가 하나씩 나오면서 쭉 급등했다가 순간적으로 없애버리죠? 네.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추가락 나올까봐 무서워서 손절 때려요. 왜? 여기는 12월 달이거든요. 12월 달에 그 대주주들 뭐 이렇게 뭐 양도소득세 피하려고 주식 팔아야 된다, 막 그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죠? 또 그래가지고 또 주식 안 사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맞죠? 잠깐 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고질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병인데, 이제 걱정병, 이제 의심병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진짜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되게 쉬운 건데, 어떤 악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악재가 사라졌어요. 끝났어요. 그게 뭐 실제로 뭐 이런 뭐 벌어졌든지 아니면 그냥 없던 일이 됐든지, 그래서 악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죠? 주식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시면 되는데, 악재가 하나 사라지면 그 다음 악재를 또 갖고 와요. 자기가 또 갖고 온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안 갖고 오면은 이제 뉴스에서 갖고 와요. 언론이 갖고 오든지 세력이 또 갖다 줘요. 악재를 이렇게 무슨 기저귀 갈듯이 악재 기저귀가 따로 있나 봐요. 기저귀를 또 갈아줘요. 근데 악재가 또 나옵니다. 그거 붙들고 또 걱정하시는 거예요. 1년 내내 걱정하다가 끝나요. 돈은 도대체 언제 벌어요? 좋은 종목 뭐 그런 걸 사놓으시고 이제 뭐 분석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그냥 가져가면, 조금만 하루 이틀이라도 그렇게 믿고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요. 악재가 아무튼 사라지면 그걸로 딱 털고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또 다른 악재 갖고 온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싫어도 뉴스에서 갖고 와요. 네. 그러니까 제발 연말에는 뉴스 좀 보지 마세요. 뉴스 보셔서 다 털린다니까요. 차라리 뉴스를 아예 안 봤으면 지소미아가 뭔지도 모르고 안 털렸을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불안할수록 뉴스를 더 본다는 거죠. 그걸 세력들이 모를까요? 분명히 그 세력들 그 팀 안에는 심리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특히 군중 심리학자.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개인들의 심리가 가장 안 좋을 때가 12월 달인데, 그때 팍 눌러버립니다. 안 좋은 뉴스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내보내죠. 그래서 개인들이 다 털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쭉 찍어 누르고 확 제끼는 거예요. 정고점을 통과할 때 아주 빠르게 확 제껴버립니다. 왜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겠죠. 다시 내려오면 내가 사겠어. 안 내려옵니다. 더 가죠. 그래서 항상 개별주들은 봄에 있죠. 봄에 아주 좋아요. 봄이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자, 봄이 언제예요? 4월, 5월, 6월? 4월, 5월? 그때쯤이죠, 그죠? 네, 뭐 빠르면 3월, 3, 4, 5월 달인데, 3, 4, 5월 달에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주식을 사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때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여름을 대비해서. 그 대부분 3, 4, 5월 달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맨날 물리는 거예요. 봄에 보통 고점을, 단기 고점들을 개별주들이 많이 찍어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종목마다 다 다르고 시장에 따라서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봄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럼 3월에서 5월 사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수익 극대화가 되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고점이 3월에서 5월이에요. 이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해를 돕고자 이제 3월에서 5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는 11월, 12월 달 이런 바닥에서 사신 분들이 누적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고 가신 분들 수익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5,000원에 살았는데 2만원 갔어요. 4배 수익 났네요.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한 번에 끝까지 다 들고 가는 거 싫다. 뭐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수익 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성격이 좀 그거랑은 맞지가 않고 나는 스윙 뭐 이런 거 좋아한다. 단기 스윙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적당한 선에서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치고 나갈 때 매도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돼요. 왜요? 바닥 종목이 널려 있거든요. 후발주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종목을 압축을 하니 가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종목이 좀 여러 개 있으면 먼저 올라오는 거 팔아가지고 빨리빨리 교체가 되는데 종목 두세 개만을 갖고 있죠? 안 돼요. 그게 왜? 내 종목이 늦게 가는 종목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실력이 좀 이제 많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종목을 거의 못 사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하면은 그분이 전문가라시지 뭐하러 개인 투자를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종목 잘 못 고르세요. 골랐다 하더라도 금방 털리시고. 그래서 항상 늦게 가는 걸 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모르든지. 네. 그래서 종목은 두세 개보다는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5개보다 좀 더 많이. 나 10개 정도 한다. 10개보다 좀 더 많이. 그렇게 하시면 돈이 빨리 돕니다. 네.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이런 매수 맥점에서 좀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냥 머뭇머뭇 거리시는 거예요. 망설이고. 네. 개인들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해도 안 들어와요. 처음에 많이 안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만큼 급등하죠. 그러면 너도 나도 막 들어와요. 들어오셔서 빨리 종목 달라고. 제발 지금 들어와서 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목이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이 좋은 게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아요. 싸고 개인들이 눈치도 못 채는 것들도 많고 그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은데 무료 방송에서 이런 거 추천하면 갖다가 찍어버리기 때문에 무료 추천 안 합니다. 왜요? 종목 망가지거든요. 네. 무료 추천 안 하니까 오히려 뭐 실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끔가다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종목 망가져서 안 드립니다. 네. 유료원들은 절제하면서 매수를 하시는데 무료원들은 좀 그런 게 없으시거든요. 누군가 갖다 찍어버려요. 그럼 종목 대번 내려앉아버려요. 왜요?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이런 거래 터진 자리에서 종목 추천하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거래 없죠. 종목 잘못 건드렸다간 밑으로 확 뺀단 말이에요. 확 뺐다가 다시 가요. 그래서 저는 종목 추천을 잘 못해요. 무료 추천은 안 해요. 종목 망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뭐 소소하게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사신 분들은 괜히 무료 추천받아서 수익 내시려고 샀다가 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추천을 잘 안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죠. 왜 사야 되는지 설명 많이 해드리고. 그래도 그분들은 몰빵 같은 거 안 하시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매수 맥점에 와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더불어 이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조금 빨리 얘기해 볼게요. 자. 요게 바닥에서 요렇게 이제 들었다 놨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요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11월 12월 달에 이 당시에 투매가 조금 나왔어요. 앞에 급등했던 흔적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급등 끼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세력들이 참 잔인하죠. 그죠? 네, 여기서 툭 하고 쳐버려요. 이건 솔직히 뭐 세력이 뺐다기보다 이 당시에 좀 투매가 나왔어요. 예. 그랬더니 밑으로 쭉 깔아놨습니다.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한 3,000원 정도에 있다가 2,500원까지 정도 빠진 거니까 한 15%? 여기 대비 15% 정도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1월달 딱 되니까 11월 12월달에 바닥 만들어 놓고 1월달에 살짝 들어서 돌리고 2월달에 살짝 들어서 돌리고 눌림목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서 뭘 준비해요? 거래 많이 보이죠? 악고점을 뚫으려고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3월달부터 돌아서 확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대량 거래가 저 위에서 터지죠. 고점은 대충 4월달이었죠. 그죠?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언제 사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요.
1, 2월 달에 사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왕이면 11월, 12월 달에 사두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 싸게 샀잖아요. 그죠? 싸게 샀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뭐 상한가 중간중간 하나씩 나오면서 주가를 들어왔다 놨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 편안합니까? 네?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저를 얘기해요.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종목을 볼 줄을 모르세요. 그리고 뭐 종목만 받으면 잘 가져가시느냐? 다 털려요. 어디서? 여기에서 다 털려요. 왜냐하면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수많은 상한가 하나 딸랑 나오고, 이게 상한가예요. 네, 이거 하나 나오고 수많은 꼬리들, 윗꼬리들 막 계속 나오죠. 네. 21선 개인들 생명선 여기 20선 깼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네. 이런다니까요. 한 달 내내 그래요. 정신없어요. 네. 다 털려요. 참았어요. 상한가를 또 줘요. 바로 이제 막 수치로 날아갈 줄 알았더니 또 웅목 맞고 쭉 빼버려요. 개인들이 못 견뎌서 다 팔아버려요. 어디에서요? 이 가격대에서 다 팝니다. 세력들이 이제 물량 나오는 거 쭉 확인하고 있다가 오케이 다 나갔냐? 이제 다 나갔냐? 그러면서 이제 쫙 올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상승이 11월 달부터 나오는 것도 있고 12월 달부터 나오는 것도 있고 1, 2, 3월 달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세력 마음이니까 다 다른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11월, 12월 달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이런 차트만 갖고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급등을 시작할 때 캔들이 안 이쁘다는 거죠. 맨날 어딘가에 걸려서 돌파를 못하고 아주 그냥 비실비실해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항상 거기서 대장주가 나옵니다. 대장주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되게 여기서 매매하세요. 대장주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진흙 구덩이 있죠? 네, 완전 그냥 구덩이. 네. 그런 뻘밭 있죠? 네, 진주가 하여튼 뭐 어디에요? 진주라기보다 정말 완전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들이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나옵니다. 네, 우리 방에서는 추천이 어디서 나가겠어요? 이런 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없이 복잡한 매매를 할 필요도 없고, 그죠? 네, 스윙 이런 걸로 수익이 단기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제 그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이 계속 이어지기만 하면 돼요. 시장이 좋아야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죠? 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거죠? 요거 확대했을 때 아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구덩이를 판다는 겁니다.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거래량 잘 보세요. 네, 거래량 보면 눌림목인지 아닌지 볼 수 있거든요. 자, 다시 시장이 좋을 때, 네, 시장이 정상적일 때, 좋을 정도는 아니라 그냥 정상적이기만 해도 돼요. 자, 거래량 보이죠?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죠? 네, 여기도 들었다가 놓죠. 뒤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올라가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이 언제요? 정상적일 때. 근데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을 때, 이때는 뭐냐면 너무 많이 빠졌을 때, 네. 네. 너무 많이, 그러니까 투매가 너무 세게 나와서 정말 과매도가 심하게 나왔을 때 신용 반대 매매 당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주가가 개별 주가가 30% 40%씩 이제 급락하면 신용 반대 매매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만큼 이제 폭락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고
이제 신용 반대매매까지 나와서 주가가 더 빠지는 경우가 있죠. 개별주들이 이제 이런 폭락이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를 파놨으니까 세력들이 일단 구덩이를 이렇게 들어서 메꿔요. 회복부터 시켜야죠. 그리고 한번 들어서 또 놔요. 그 다음에 거칠게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투매가 굉장히 세게 나왔고 투매가 강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심리가 완전히 엉망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력들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개인도 정신없고. 그러니까 재료는 나왔으니까 테마주로 이제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신용 반대매매 나와서 구덩이를 너무 깊이 파놨고 개인들도 이제 막 정신없고 세력들도 막 정신없으니까 치고받고 막 이제 흔드는 것도 심하고 조금만 투건 들이면 그냥 밑으로 확 쏟아지고 겁나니까요. 사람들이 손절 때리고 막. 그러니까 차트가 굉장히 거칠게 나와요. 예, 올라갔다가 누르는데 시장이 정상적이면 누를 때 살짝 누르고 다시 가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걸 확대해서 보자고요. 확대해서 보면 역회된 숄딩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역회된 숄딩이 나온 다음에 신고가 나죠? 네. 개별주에서 이런 차트 잘 안 나오는데 투매가 엄청나게 강할 때 이게 나옵니다. 역회된 숄더요. 그것도 상승한 종목에 완전히 그냥 그 내리 꽂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고 투매가 강할 때 이런 류의 이제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냥 뭐예요? 최근에 주시장이 투매가 좀 세게 나왔어요? 아니면 뭐 괜찮았어요? 굉장히 힘드셨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죠? 조정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력들은 악랄해졌고요. 그래서 이 지수가 굉장히 심하게 눌려 있었고 종목들도 이렇게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주식을 못 사세요. 매수 맥점이고 세력 들어와 있는데 사세요 그러면 안 사요. 일반 지금 무료 회원들이 그래요. 제가 아까 무료 추천 안 한다고 하지만 제가 한번 추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사시나 안 사시나? 못 사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라티알 같은 거 한번 예를 잠깐 들어보고 올게요. 자, 보라티알을 추천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여기서 추천했으면 나도 샀겠네 라고 생각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보라티알이 무슨 종목인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고 거래도 보시면 잘 안 보여요. 이런 거 무료 추천하면 욕합니다. 무료 추천할 때 개인 그분들이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추천하면 굉장히 좋아요. 뭐 왜 추천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차트 보고 바로 날라 들어가요. 바로 날라 들어간다고. 이런 데서 날라 들어오고 막. 이낙연 이러면서 급등하니까.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주식을 팔아버린다 그러죠. 이런 데서 추천한다니까요. 여기는 아무튼 좀 뭐예요, 무료 추천하면 안 사세요. 이거 제가 이런 거를 리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비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료 추천을 해봤어요. 옛날에 해보면 이상하게 안 사요. 내가 한 1시간 2시간을 붙들고 얘기를 해도 안 사더라고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 이런 거는 얘기를 그냥 이 낙까지만 얘기해서 다 사버리세요. 신용 때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런 데서 추천하면 안 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내가 지금 매매하는 게 좀 뭐가 잘못됐구나. 응? 맞네. 내가 실은 종목을 이렇게 매매하는 걸 보면 꼭 거래 쓰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돈이 안 벌리시는 걸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제가 쭉 얘기했지만 투자 성향은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직장인이고 뭐 이런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보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바쁘대요. 바쁘고 난 크게 뭐 그런 거 없다. 그냥 한 뭐 3일이고 5일이고 일주일이고 뭐 한 달이고 그냥 난 좀 들고 있으면 뭐 약간 들고 있는데 수익 한 20-30%만 나도 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욕심내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뭐 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좀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투자 성향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스윙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중기고 그런데 초단타 치신 분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초단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성격이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셔야죠. 근데 그냥 스윙 중계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인데 수익이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본인들도 모르게 이런 데 가서 매매하는가? 잘 보세요. 본인 매수가가 어디에 있는지. 본인께서 자주 이제 매수하시는 자리가 어딘지. 대부분 여기일 거예요. 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도 소스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추천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무료 추천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 안 사니까 개인들이. 사시면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사니까.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면 돼요. 뭐예요? 고 스윙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고 스타일 그대로 위치만 바꾸면 돼요. 일로 내려오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서 주식을 사시려면 뭘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급등 테마주들 좀 해야 될 테니까 재료, 그 다음에 패턴을 알면 돼요. 무슨 패턴? 급등 패턴이에요. 세력대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하는지.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엔 여기에서는 이제 세력의 패턴을 이제 알아야 되고 위에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개인들의 패턴을 알아야 돼요. 개인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물리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은 안 물리고 수익 내고 잘 빠져나갈 수 있어요. 바닥에서는 세력의 패턴을 연구해야 되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고점에서는 개인들의 패턴을 연구하시면 돼요. 왜요? 둘은 항상 거꾸로 가니까. 그러면 절대 물릴 일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심리 분석이에요. 그걸 알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수익 내고 빠질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개인들이 안 산다. 관심도 없어요. 이낙연 관련주로 누가 이 종목을 여기서 살 생각을 했겠어요. 다 남선알루미늄이나 뭐 그런 거 살라 그랬지. 이런 거 사람들이 생각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쫙 이제 여기까지 올린 거죠. 8,000원에서 우리 매수했는데 13,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잘 팔았고요. 지금은 다 팔고 딴 데로 나가지 이사 갔죠. 아무튼 이제 요런 자리에서 이제 종목도 사셔야 되는데 아까 종목을 조금 더 이제 보죠. 좀 도움들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시장이 정상적일 때 요거 보죠. 아까 요거는 시형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을 때죠. 자,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굉장히 편안하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차트들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네. 구덩이 파놓고 막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근데 내년 이제 한 2, 3월 달 총선 전후로 해서 지나면 아마 이렇게 해서 올라온 종목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왜요? 시장이 날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네. 좋아지면 종목들이 들었다 놨다 해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걸 만들어요. 개인들이 어디서 들어온다고요? 여기서 들어온다고요. 제가 얘기한 건 어디예요? 여기고요. 주식을 여기서 사시면 돼요. 지금이에요.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근데 이거 뭐예요? 앞에서 상한가가 30%짜리 상한가인데 들었다 놨다 쭉 눌려요. 마지막에 급등하기 전에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하다가 쭉 가는 경우죠. 이 200일선인데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어요. 들었다 놨다 할 때 막 음봉일 때도 있고 양봉일 때도 있는데 뭐 10% 아니면 20%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그냥 다 없어지는 캔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 강조를 많이 하는데 거래가 조금 터져도 괜찮아요. 왜요? 이거 하려고 이제 몸 푸는 거니까. 오늘 우리 방에서 이제 매수한 종목들도 최근에 보면 열심히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올라오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앞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수익낸 게 뭐예요? 파버나인하고 아까 유라테크 얘기했었죠? 유라테크가 뭐 했는데요, 앞에서? 이거 한 거예요? 들었다 놨잖아요. 오늘도 아까 10% 이상 급등 나왔죠? 그죠? 계속 상승하잖아요. 금요일 날은 29%, 오늘은 10.4%까지 이제 급등 나왔었어요. 또 꼬리 달고 쭉 내리죠? 네. 그 다음에 아까 파버나인 이것도 보세요. 밑에서 뭐예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상한가나 만들어 놓고 옆에서 돌리고 있죠, 그죠?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예요.
이런 데서 상한가 나온 다음에 개인들이 단기 매매를 여기서 많이 하세요. 물론 뭐 실력이 조금 있으시면 3% 5%짜리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죠. 어쩌다가 내실 수 있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저도 이런 매매를 옛날에 많이 해봤고 실제로 전문가 이제 초창기 때는 이런 것들을 저도 해서 해봤는데 방법을 바꿨어요. 왜요? 세력이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저도 그냥 세력 따라서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흔들거나 말거나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내드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세력들은 여기서 이제 흔들어서 올리죠. 저도 그냥 방법을 바꾼 거예요. 네. 흔들어라, 안 팔아 이놈들아. 여기서 그러는 겁니다. 안 팔아. 네, 그러다가 쭉 급등해서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죠. 그럼 거기서 좀 팔아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급등할 때가 됐다 그러면 다시 또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요? 세력이 이렇게 방법을 바꿨으니까 뭐 제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세력이 하는 대로 저도 따라가야죠. 그죠? 네. 주가를 올리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세력이니까 그분들 신경 안 거슬리게 그분들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면 돼요. 세력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욕해요? 수익 내게끔 해주는 게 그분들인데. 뭐 극존칭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그냥 그 옆에 붙어가지고 수익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을 욕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자 욕하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은 없어요. 세력이 악랄한 건 왜 악랄해졌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매매를 자꾸 많이 하고 공부를 자꾸 많이 하시니까 세력이 자꾸 이제 악랄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하시거나 그죠? 네, 좋은 종목 갖고 리딩대로만 하시면 괜찮은데 이제 사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 기법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 네, 패턴도 많이 바뀌고. 저는 그래요. 세력의 잘못이라기보다 좀 이제 뭐 정보,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심해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아마 공감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집을 해서 이제 수익을 잘 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요거죠. 쭉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그 다음 차트 보시죠. 요게 요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여기입니다. 치열하죠.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 달 정도 쉬다가 또 들었다 놨다 꼬리 보세요.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거래량을 제가 항상 이걸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매물대 그 분석하는 거, 매물대 소화하는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로만 거래량 보지 마시고 차트만 놓고 보면 전고점이 여기죠. 근데 여기를 갔다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급등하다가 실패하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추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가만 놓고 보면은 전고점을 못 뚫고 있는 이상한 종목인 거예요. 힘이 약하죠. 참고로 이 종목이 급등할 때 이 기업이랑 똑같은 회사가 상한가를 연달아 막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는 이미 다른 종목은 2배, 3배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못 가고 버벅버벅 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자꾸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이거는 못 나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네. 못 올라가니까요. 재료가 나왔는데 딴 거 가고 있는데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잘못하냐면 그래서 이거는 뭐 힘이 없다. 매물대를 통과를 못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래가 터지죠. 네. 거래가 터졌는데도 못 넘어가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매물대 소화라는 거는 여기서 먹은 게 있어야 그죠? 소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거래량을 보면 요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뒤에는 이만큼이 터져요. 대충 봐도 이쪽이 훨씬 몇 배가 많아요. 근데 뭘 소화한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좀 훨씬 많은데 매집이지. 그렇지 않나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쭉 끌어올린 거예요. 상한가 치고 바로 이렇게 해서 도망갔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물대 분석하는 게 이게 뭐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죠. 이게 뭐냐면 완전히 이제 똑같은 차트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앞에 부분 확대한 건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이제 그 비유죠. 먹은 게 있어야 소화를 시킬 텐데 먹은 것도 없는데 도대체 이익이 왜 들어오느냐. 그때 그래서 웃었어요. 기다려보라고. 실제로 그 뒤에 급등했던 겁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낙폭과대 대선주 해외 증시 조정으로 폭락. 이게 뭐냐면 앞에서 대선주로 한번 크게 갔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한 3,000원대였는데 나중에 한 10,000원 근처까지 갔거든요. 많이 갔죠.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갔다 보시면 돼요. 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그 대장주급이었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이 해외 증시가 막 폭락을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중 무역 전쟁 치고받듯이 막 그때 막 치고받았어요. 그때 전 세계가 증시가 그래서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 그 악재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끝이 있죠, 그죠? 네.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닥을 찍어요. 바닥을 찍는데 바닥에서 그때 하한가가 2번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이런 게 나올 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건 우리 올해 8월 달에 다 끝났어요. 8월 초에 그 저점 찍을 때 이런 거 다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가 이제 올해로 따지면 8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치고 받고 하다가 막 급락하다가 결국에는 막 밑에서 이랬어요. 근데 하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꼬리 달고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바닥이란 거 알 텐데, 그죠? 여기서 손절을 때렸겠어요. 그죠? 네. 거래도 보시면은 없어요. 그냥 사주는 사람 없고 그냥 파는 사람만 있으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막 급락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대선주였는데 대선주가 해외 증시 조정받는 거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대선주들도 지수가 처음에 급락할 때는 같이 떨어져요. 근데 대선주가 좋은 게 뭐냐면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이건 항상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재료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시원하게 올라오는 경향이 강해요. 한번 보자고요. 아무튼 대선주가 그때 해외 증시 조정으로 좀 이제 폭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랑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요것도 그렇죠. 11월 12월 달이에요. 해놓고 뭐 했어요? 살짝 들었다 놨다.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네. 1월 달에 확 늘어나죠. 2월 달에 날라버리는 거예요. 전고점 제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저점 대비 최소한 정확하게 3배 갔네. 네. 실제로 그때 이거를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기서 팔았어요. 10,000원 정도에서 100%씩 나와 끝냈어요. 이런 종목이 지금 널렸다니까요. 근데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다 여기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5%짜리 10%짜리 한번 먹어보시겠다고 여기 들어가서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맨날 무료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목표가 물어보고 바닥에 좋은 종목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고 뭐 조정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못 사겠고 그래서 저기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시장이 안 좋은데 여기 있는 거 물리면 더 크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신데 종목을 모르니까 그분들이 여기 있는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종목들 이런 게 널려있다는 걸 알면 네? 굳이 여기 들어가서 하시겠냐 이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쭉 아침부터 얘기를 해드렸는데 눈치를 채셨으면 이쪽에 있는 종목들로 빨리 준비를 하시면 돼요. 종목이 필요하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바로바로 종목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으니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린 종목들 우리도 있어요. 교체하잖아요 지금. 기존 종목도 올라와서 수익 나는 것들 이제 챙겨놓고
현금 만들어서 다른 종목 매수하고 좀 이제 더디게 가는 것들 잘라가지고 그죠? 하나씩 이렇게 교체시켜드리고 있대요. 그 성과물들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은 여기거든요. 조정 따위를 겁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차트는 뭘까요? 요거의 앞부분인데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가 종료될까봐 이제 걱정해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투매 나왔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종목이 갑자기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도 실제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했냐, 이게 재료가 앞에서 있었거든요. 재료가 이때 있었어요. 근데 잘 만들어 놓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하필이면 거기에서 해외 증시가 폭락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순간 내일이 꽂습니다. 근데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어요. 한 달 뒤에 날려버렸어요. 여기는 2,000원, 여기는 7,000원. 앞으로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급등을 시작하면 여러분들 못 사요. 비싸가지고. 상한가가 30%로 바뀌었는데 무서워서 여기서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네. 주식으로 큰 수익 내시려면 어디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만 사시면 돼요. 여기. 이때도 똑같이 12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10월 달이었던 것 같다. 10월에서 여기가 11월서였던 것 같네요. 그러나서 쭉 올라갔다. 그 앞부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깨버렸던 거예요. 네. 그랬다가 금방 회복해서 올라갔었어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쭉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그 뭐예요? 11월, 12월 달이 아니고 요건 3, 4월 달에 올라가는 이제 그 패턴인데 요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요건 뭐냐면 아까 이제 보통 봄에 개별주들이 3, 4월 달, 5월 달 봄에 고점 많이 찍는다고 했죠? 근데 이건 뭐예요? 여름에 찍죠? 봄까지 올라가는 그 개별 테마주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여름이나 가을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개별주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이제 준비해 놓은 건 다음에 해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겨울이니까 여름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건 다음에 내년 한 3, 4월 달쯤에 이제 수익이 이제 진짜 배부르게 났을 때 있죠. 그때 종가 호가 접수 팔아야 되잖아요.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걸 팔아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죠? 그거 얘기할 때 얘기를 해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 1번 찍어주세요. 네. 뭐 안내 메시지가 지금 뭐 잘못 들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동시효과 들어가려면 10분이 남은 것 같은데 갑자기 동시효과 들어간다는 그런 메시지가. 저만 잘못 들은 게 아니죠? 양봉님 맞죠? 그죠? 그죠? 네. 오, 네. 맞아요. 네. 네네. HTS가 뭐 저기 했나 보네. 뭐 제 것만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들 것도 그랬나요? 네. 네네. 3시 10분인데? 네. 뭐 내가 모르는 게 있었나? 네. 저도 뭐 네, 잠깐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자, 일단 뭐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쭉 이제 해드린 얘기를 이제 요점 정리를 하면 바닥에서 이런 좋은 주식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꾸 바깥에서 시간 끌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저희 방에 그 기존에 이제 시장이 뭐 미중 무역 전쟁이 길어지고 하니까 잠깐 쉬었던 회원들도 이제 몇 분 계셨거든요. 네, 그분들 지금 막 저희 방으로 다시 이제 다 들어오고 계시고, 신규 회원들도 들어오고 계시고, 기존 회원분들도 이제 갖고 계셨던 종목들 올라올 때 수익 실현하고 조금 더딘 것들은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매도해서, 그죠? 종목 교체해가지고 파버나인, 그 다음에 유라테크 이런 것들로 지금 교체를 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 제가 뭔지 알아요. 뭐 이제 뭐 일확천금을 노리신다기보다 여태까지 이제 긴 조정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손실난 거를 좀 회복하고 싶으시다, 이런 아마 분들이 바깥에서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으실 거예요. 작년 초에 그 코스닥이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뭐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을 수 있을 텐데,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자꾸 길어지면서 많이들 고생하셨죠. 그죠? 그래서 손실난 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주식이라는 게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굉장히 수익 내기가 좋은 때. 왜냐면 매수 맥점 아까 쭉 얘기 드렸죠. 그죠? 매수 맥점이 잡히는 자리가 11월, 12월 달인데 11월 달이 벌써 끝나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12월 달까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허송세월 보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살 수가 없어요. 아까도 뭐 남아산업이라는 거 보세요. 살 수가 있나? 그때는 팔기 바빠요. 남아산업이 쭉 올라올 때 여기서 상한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요? 그 다음날 갭 띄우는데 어떻게 사요? 일반 개인 투자분들, 그 용감하신 분들은 막 이런 데 사시는데 전 싫어요. 네. 팔아서 딴 데 가는 게 마음 편하지. 그죠? 네. 좀 더 올라가긴 해요. 근데 하나도 난 안 부러워요. 네, 팔아서 그냥 딴 데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면 딴 데 가서 수익을 이거보다 더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왜요? 종목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이 좋은 장에 종목을 압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들을 포트에다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담으실 수 있는 만큼 담으시면 돼요. 종목이 뭐 많아지면 관리가 안 된다고요? 에이, 관리는 제가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 전문가가 해드리는 거고요. 네. 대선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대선주는 좀 많이 사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선주는 왜 많이 사도 되느냐? 사실 바이오주도 똑같아요. 뭐 종목이 많아지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아니에요. 바이오주는 좀 이제 번외긴 한데 대북주, 미세먼지 사실은 거의 비쌉니다. 대선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이게 종목이 조금 많아져도 상관이 없느냐? 간단합니다. 자, 대선 후보 뻔하지 않나요? 이낙연 씨, 황교안 씨, 이 외에 이제 뭐 잠룡들이라고 하죠. 뭐 홍정욱 씨라든가 뭐 이재명 씨, 기타 등등 또 있으세요. 근데 대선주는 항상 누구 위주로 하냐면 유력 대권 후보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 야당, 여당 이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두 사람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 이낙연 씨 예를 들어서 50개 샀다고 치자고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지도 않지만, 그죠? 50개 샀다고 쳐요. 너무 많아요? 10개라고 할게요. 10개 샀어요. 이낙연 씨 10개 샀어요. 그다음에 종목이 20개예요? 관리가 안 된다고요? 에이, 안 해봐서 그래요. 이거 이렇게 안 해보니까 모르지. 이거 실은 딱 두 종목이에요. 왜요? 10개가 사실은 하나거든요. 이것도 한 개고 딱 두 종목이에요. 여기다가 홍정욱 씨 거나 이재명 씨 간다, 그럼 많아봤자 종목이 3, 4개인 거예요 총. 이걸 모르면 이거를 대신에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거 혼자 못하십니다. 왜? 이 안에서 순환매가 빨리 돌기 때문에 그걸 눈치를 못 채니까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패턴이 이제 복잡하니까 사실 그것도 되게 쉬운데 이제 안 해봐서 그러세요. 그 이제 급등하는 패턴이 막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개주 달리기 하니까 그거를 이제 눈치를 못 채시는 거죠. 왜요? 한두 종목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종목들을 여러 개 사놓으면 사놓을수록 대선주는 유리합니다. 그럼 대북주는요? 똑같죠? 대북주도 뭐 시멘트주 있고 뭐 농업 관련주 있고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가스관, 기타 등등 다 있죠? 그 중에 한두 개씩만 사보세요. 종목이 대부분 20개 넘어갈걸요? 근데 그 종목이 20개예요? 아니요, 사실은 1개예요. 대북주니까. 대북주는 언제 올라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에서 김정은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때마다 급등하죠? 일제히 급등하고 일제히 하락하잖아요. 사실 그거 하나예요. 대신에 대북주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죠. 오늘은 철도, 내일은 가스, 내일 모레는 농업, 뭐 그 다음에 뭐 인도적 지원 관련주, 뭐 시멘트, 뭐 막 돌아가는 거예요. 실은 1개라고요. 종목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패턴을 알면 그냥 보면서 그냥 슥슥 처리합니다. 저희 방에서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대선주 매매한 거 한번 쭉 보여드릴까요? 정리. 자, 보세요. 처음에 10월 달에 뭐 샀어요? 10월 중순하고 말일쯤에 아까 대표적인 게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보라티아라고 아까 남아선을 보여드렸죠? 네. 요 2개 샀어요. 10월 말에
남아산업이 쭉 급등해요. 그 옆으로 돌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이거 보유 2주도 안 했어요. 네. 열을 갖고 다 팔아버렸어요. 10월 말일날 샀으니까. 팔았어요. 팔고 딴 데로 가죠. 그 다음에 남아산업이 급등했죠. 남아산업이 급등할 때 요거보다 조금 더 빨리 간 게 남아토건이에요. 이거 상한가가 안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더 먼저 움직였어요. 남아산업, 남아토건 같은 회사거든요. 급등했죠. 지금 뭐예요? 안 내려와요. 근데 올라가지도 않아요.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진작에 팔고 나왔다고요. 그리고 남아토건도 갖고 있었고요. 보라티알이죠. 보라티알 언제 샀어요? 10월 말쯤에 샀죠. 그죠? 네. 20일 넘어서 샀으니까요. 쭉 올라왔어요. 팔았어요. 그러면 이낙연 씨가 손 뗐나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남아토건, 남아산업, 보라티알을 잘 보시라는 얘기야. 떠 있잖아요. 떠 있는데 더 이상 가요 못 가요. 가기야 가죠. 아주 조금. 여기서 주식 산 사람 16,000원에 샀겠네요. 지금 현재가 17,000원, 17,800원. 그러면 목숨 걸고 들어가서 10% 수익 난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가서.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었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그래요. 근데 이 종목들이 떠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유라테크 이런 것들 5,500원 정도에서 7,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30% 이상 급등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파버나인 그것도 상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30% 이상 급등이겠죠.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종목들이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남아산업, 남아토건 급등해서 옆으로 돌리죠. 그 다음에 파버나인 상한가 나오니까 어때요? 바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옆으로 돌리죠. 옆으로 딱 돌리니까 누가 가요? 뒤에서 갑자기 나는 이낙연 씨, 세종시다 그러면서 유라테크가 급등하죠. 그럼 오늘은 뭐가 급등했을까요? 있죠. 전체적으로 쉬었는데 이낙연 씨 관주가 전체적으로 쉬었는데 바닥에서 살짝 드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끝난 게 아니라 이 안에 돈이 아직 있다고요. 세력들이 여기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이낙연 씨가 오늘 올리려고 했더니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판을 읽어야 되는데 맨날 차트만 보시는 거예요. 뉴스만 보고. 자, 금요일날까지는 금요일날 3시 반 오후장 끝날 때까지는 그냥 별일 없었어요. 지소미아 종료될 것 같았고. 근데 이제 뭐 6시 되니까 6시 전이었는데 아무튼 뭐 지소미아 종료 안 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일본 쪽 속보 나오고 종가국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6시 되니까 뭐 지소미아 종료 안 한다 그러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앞에 황교안 씨 있죠. 황교안 씨가 지난주에 갑자기 단식을 시작하셨거든요. 저도 처음에 의아했어요. 그래서 단식을 저분이 지금 왜 하실까 그랬는데 처음에 좀 부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저는 뭐 부정적이었다기보다 좀 이제 궁금했었죠. 근데 처음에 이제 이분 단식에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지소미아를 철회 연장을 하고 이분이 또 건강이 좀 악화가 되시면서도 계속 단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낙연 씨에서 어디로 가요? 황교안 씨로 지금 슬쩍 가는 거예요. 이낙연 씨 관련지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이제 전반적으로. 가만히 쉬면서 이제 그 자리만 잡고 있고 황교안 씨 관련주들이 지금 살짝 머리를 드는 거예요. 급등할 만큼은 아니니까 뭐 급등한 거는 뭐 10% 이상 급등한 거 거의 없는데 뭔지 모르게 살짝 드는 거예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선주나 이런 테마주들은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하는 거예요. 저희 방에 황교안 씨 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현금을 만들어서라도 황교안 씨 관련주를 더 사거나 없는 분들 기존에 사는 것들 더 이제 기존의 분들도 다 매수시키게끔 하겠죠. 그죠? 종목 교체를 그쪽으로 가든지. 그죠? 그렇게 한다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낙연 끝났나요? 끝나긴 뭘 끝나요? 안 끝났어요. 그게 돈이 그 안에서 지금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다 할 지금 테마가 안 생기죠? 모든 게 정치적인 그쪽 조국 이 사람 때문에 거기에 쏠려 있다 보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 쪽에 쏠려 있는 거예요. 요러다가 아무튼 약간씩 변화가 있을 건데 그건 제가 중간중간에 무료방송할 때마다 얘기를 해드릴 거지만 지금 대선주는 지금 약간 변한 거예요. 근데 이낙연 씨 관련주 오늘 떨어졌냐? 아니요. 2%, 3%, 뭐 5%? 당중에 10% 이상 올라온 것도 있어요. 아까 유라테크나 무슨 뿅뿅 월드 같은 것처럼 올라온 거 있어요.
남아산업도 아까 뭐 5%라도 움직였으니까 돈이 빠져나가진 않았는데 다른 쪽이랑 같이 돌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왜 이게 포인트냐? 대선주가 혼자 가면 잘 갈 것 같죠? 아니요. 네, 적당히 상대편 거하고 같이 올라가야지 많이 갑니다. 무슨 뜻이냐? 아까 보세요. 남아토건이 먼저 올라가고 그 이낙연 씨 주죠? 네.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바로 남아산업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가요? 얘네들은 이제 옆에 다 돌리고 있죠, 그죠? 네. 우리 방 보유종목 기준으로 따지면 보라티알 올라가고 공정 돌리고 있죠? 그 밑에서 누가 가요? 파버나인 가고 파버나인 가다가 살짝 돌리니까 바로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다시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서 유라테크 가는 거죠. 자, 돌리고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황교안씨 쪽에 관심이 또 쏠리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 여기는 이제 스톱 시키고, 그죠? 잠깐 멈춘 거예요. 근데 멈췄다는 얘기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2%, 3%, 5%씩 막 올라오긴 있어요. 네, 올라오긴 있는데 큰 상승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동안에 못 갔던 이제 황교안씨가 살짝 황교안씨 관련주가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엔드 이재명. 금요일 날은 홍정욱, 오세훈 씨 것도 조금 움직였고, 그래서 살짝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하는 거예요? 네. 이낙연 관련주들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뭐 총선 때까지 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살짝 과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떠 있는 거 말고 후발주자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후발주자들이 마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뭐가 가겠어요? 그 다음 것들이 올라가려고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테마주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해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시면 수익이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돌아가는 판 자체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네, 소박한 30억님 어서오세요. 네. 개인 사업자인데 11월에 일이 많아서 12월 초 가입 예정인데 가입할 때 공개방송 가입과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예. 여기 지금 사무실에 전화하셔가지고 그쪽에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여기 직원분, 여기 이분 저기 전화 받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네네. 뭐 개인 사업 하시는 일하고 또 연말에 또 일이 많으시죠, 그죠? 네. 그래요. 먼저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이벤트 적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네네. 예, 사무실에 바로 여기 전화해 놓으세요. 네. 저도 여기 방송 끝나고 또 다른 것도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사무실에. 네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뭐예요?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교체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금이 없다, 빨리 종목 교체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이 좀 있다,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으로 공략하시면 돼요. 지수 오늘부터 코스피 코스닥 지수 그만 보세요. 지수 백날 봐도 여러분들 돈 안 벌려요. 뭐 지수가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그러시면 제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현금 뭐 도저히 열애가 안 돼서 회원 못 들어오겠다 그러신 분들은 뭐 하셔야 되겠어요? 무료방송 꾸준하게 들으세요. 근데 무료방송은 종목이 안 나가요. 그게 좀 아쉬워요. 네.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무료방송에서도 시험 얼마든지 다 잡아드릴 수 있지만 종목이 문제예요. 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개방송 첫날이었는데 이제 공개방송은 이제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벤트도 내일까지 진행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여기 정리를 좀 해드리죠. 오늘 지수가 참 좋았는데, 자, 보죠. 코스피 지수는 이제 1% 전후에서 이제 상승으로 잘 마감이 될 것 같고요. 2100포인트 여기를 잘 이제 지지를 하고 올려놨네요. 그죠? 네. 아주 깔끔하게 올라왔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 그 가슴에 가장 큰 근심 걱정거리였던 일본 이제 지수의 문제가 이제 끝났네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이래저래 또 앞으로 얘기 나오겠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종목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스닥도 오늘 뭐 윗꼬리 아랫꼬리 없이 깔끔하게 2% 이상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죠? 지난주에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음봉 두 개가 떨어졌는데 하나는 이제 해결을 했네요. 그죠? 네. 그 다음 건 여기 있는데 뭐 시원하게 부드럽고 네, 시원하게 아주 올라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자, 지수가 올라올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종목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꾸 종목 얘기하죠? 왜요? 좋은 종목들이 바닥에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시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종목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그 내일 시황에 맞게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네.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실 수 있게 저도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 남겨놨으니까 네. 녹화 방송 보시면서 전체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꼭 네, 따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